성령의 임재를 강조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영성수련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24년 정부와 교계의 저출산 관련 대책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죽음 너머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부활 그 소망이 개봉합니다. 한세대학교가 개교 이래 최대 규모로 정교수 임용을 단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청년이 떠나는 교회, 미래가 있을까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하는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은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들이 성령을 받도록 인도하는 영성수련회를 열었습니다. 2주간 성경 통독과 기도 집회 현장에서는 성령으로 무장하기 위한 신대원생 300명이 모였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300명의 신대원생들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2024학년도 신입생 영성수련회 현장 모습입니다. 개강 전부터 2주간 함께 모여 성경을 통독하고 밤 늦게까지 집회를 이어가는 이유,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평소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강조해온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신입생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 몸부림쳤던 목회 선배의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한평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 성령 운동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윤석전 목사님이다. 그것이 우리 백석대학교 출신이다 이거예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직장 생활을 하다 성령을 받고 개척교회를 어렵게 시작했지만 꿈은 컸습니다. 기도 중에 한국의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운 조용기 목사님께 자문을 받아 교회를 건축한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조영계 목사님, 옥하나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순복음과 통합과 합동 침신 이 다 교단이 다르지만 그분들한테 가서 조영계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하고 목회를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기도 성령 아니고 기도 아니고는 성령 받지 않고는 목회는 할 수 없는 거다. 장 목사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로 신학생들이 줄어드는 현실보다 개척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서 도전하지 않는 목회 현장을 꼬집었습니다. 학생들 모집이 안 된다고 막 하는 거 보면은 인구가 줄어서 이게 아니라 사람이 없다. 천만에 개척하려고 어디지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 우리 선배님들은 다 집에 방에서 시작해서 100명씩 모아놓고 잘해봐야 그 지하에서 했고 다 천막 치고 내 자신부터 저기 계신 신학자들부터 이게 기도 성령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책임질에서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대원생들은 2주간의 영성수련회에서 체험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따라 헌신하는 참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참된 목회자가 됐을 때는 그래도 저 열정을 닮아서 성경에 진지한 마음으로 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강 전부터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진 백석대 신대원생들이 소명을 따라 이 시대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성령 행전을 써나가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초저출산 국가 대한민국,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한 인구 절벽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0년째 최하위 0.7명까지 추락했습니다.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2024년 저출산 대책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정부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17조 5,900억, 작년보다 25.3% 늘어난 금액입니다.
여성가족부가 21일 발표한 2024년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 겁니다. 갑자기 출장 야근이 생기거나 퇴근이 늦어져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는 맞벌이 가구를 위해 긴급 단시간 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또 공동육아도 확대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395개소에서 올해 말 433개소로 확대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중에서도 태안군의 노력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3년 동안 20대에서 30대의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연평균 4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 장려금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2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600만 원으로 금액을 좀 올렸어요. 청년 학교 운영, 청년 마을 만들기에서 지원하는 거 있고요. 청년들을 위한 그 커뮤니티 센터 운영하는 거 있고요.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태안군청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계의 노력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 시내 곳곳에 운영 중인 136개의 기도시설을 개방했습니다. 아동이 방과 후 머물 수 있는 일종의 돌봄교실, 돌봄학교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지급한 출산 장려금을 올해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아이 이후 출산에 대해서는 1,0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100일간 기도행진 세미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 편성도 확대 추진 중입니다. 다자녀 출산 가정 장학금 전달 같은 것도 있었었거든요. 작년에는 1,000 정도가 이제 예산 잡혀 있었다가 1,000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상황에 따라 2차 장학금 전달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교회 등 사회 각계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다면 머지않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암 판정을 받은 20대 권여은 씨. 목회자의 길 걷던 딸을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이어른 교수. 부활절을 앞두고 죽음 너머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한 영화 부활 그 소망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죽음 너머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자 오카넴으로 유명한 김상철 감독이 제작한 부활 시리즈 그 두 번째 작품입니다. 김 감독은 코로나 기간 죽음의 공포를 가까이서 느낀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주제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부활 그 소망을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왜 죽음이 또 두려우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투영되는가,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이 영화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겪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명합니다. 항암 127차례 넘기고 지금도 투병 중인 천정은 집사, 딸을 잃고 자신마저 이 땅을 떠난 이어른 교수,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기 원하는 권오중 배우 등 10여 명이 나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사시는 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구나. 정말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죽음에 앞두고 되게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게 좀 평안을 좀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 영화를 보면 나의 현실을 알게 된다. 결국은 내가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의 때에 죽는 사람이구나. 이 땅에서는 죽음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삶이에요. 시사회를 보고 나온 관객들은 코를 훌쩍이며 출연진의 손을 잡고 부둥켜 안으며 더 많은 이들에게 추천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는 오는 29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세대학교가 21일 대학 법인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승인 자격 요건을 갖춘 부교수 25명을 정교수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의 임용입니다. 이번 인사건은 백인자 신임 총장 취임 후 첫 행보입니다.
이번 인사 발령을 두고 백 총장이 정교수 비율 확대와 정년 보장 심사를 포함한 학교 행정의 투명성을 바래온 교수들의 오랜 수건을 해소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관계자는 정 교수가 대거 배출된 게 10년 만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어려운 시기에 한세대학교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청년이 떠나는 교회, 미래가 있을까를 주제로 22일 제1차 에큐포럼을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새신교회 김종구 목사는 교회가 청년 세대를 품기 위해 젊은이를 의사결정 주체로 세우는 교회와 영성과 사회적 실천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 주중에도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길섭교회 김동환 목사는 교회는 공동체와 커뮤니티에서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예배를 세워나가고 그들이 변화하는 시대를 성경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돕는 양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모건대학교가 22일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학사 1,477명, 석사 159명, 박사 138명 등 총 1,774명의 졸업생들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선 76세의 나이로 부동산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백은기 씨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사장상을 받았습니다. 축사를 전한 이희학 총장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삶의 열정, 이웃과 세상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는 사랑,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세상에 나누려는 봉사정신을 체득한 모건대 졸업생들은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단 소속 3개 신대원의 목회 신학 과정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올해부터 모건대 목회 신학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통합 신대원 명칭인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선교사 지원단체 아시안미션이 국내 이주민 사역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21일 마무리된 이번 포럼은 내 양을 먹이라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전국 155명의 사역자가 참석했습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이해동 목사는 이주민 사역은 대한민국 교회 사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기존 방식이 아닌 이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영의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안미션은 안식년을 앞둔 선교사에게 멤버 케어 프로그램인 디브리핑을 실시하며 사역자들이 지속 가능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전라북도 목회자협의회가 김관영 도지사 초청 조찬 기도회를 열고 전북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20일 전주 왕이지밀에서 모인 이번 조찬 기도회는 전북 지역 목회자와 언론사 대표, 도청 문화유산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전북 발전을 위한 뜻을 함께했습니다. 작년 올해 이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습니다. 아마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함께 기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살기 좋은 그런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중한 사람이란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정읍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안진영 목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전북도정 설명을 위해 단에선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한인 비즈니스 대회 성공 개최, 지역기업 유치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중점 사업들을 소개하며 새로운 도전에 전북의 목회자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병원 전공의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의사단체가 걸기에 나서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 21일까지 9천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확대해 최대치로 운영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의료 공백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피해가 잇따르자 종교계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3일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도 이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처벌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나은 대안 도출을 위한 범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22일 전공의의 현장 복귀와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는 23일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하고 26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가 진행하는 대환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신설됐습니다. 대상은 은행권이나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거나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와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인의 삶의 질이 개선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른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점으로 지난해보다 0.2점 높아졌습니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하락한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5.95점으로 OECD 평균보다 0.74점 낮았고 회원국 38개 국가 중 35위를 기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현지 시간 22일 자사가 개발한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 최고 경영자 스티븐 알테무스는 이날 착륙선이 달과 접촉한 것을 확인했고 신호를 송신했다고 홈페이지 생중계를 통해 밝혔습니다. 기업은 탐사선과의 교신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착륙 예정 시간 10분여 뒤에 오디세우스 안테나로부터 희미한 신호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지난 1972년 12월 이후 약 52년 만에 자국 우주선을 달에 도달시켰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이번 주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만 2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G7 공동 성명 초안에는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22일 러시아가 공격할 때 사용한 미사일 20여 발이 북한의 화성 11형 탄도미사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G7 정상들은 무기를 제공한 북한을 규탄하고 이란의 군사지원 중단 촉구와 중국을 통해 운송되는 군수물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주요 20개국 외교수장들이 현지 시간 22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국가 해법을 만장일치로 지지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를 통해 모두 주권을 가진 국가로 공존하자는 구상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두 국가 해법을 꾸준히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가자지구 분쟁 종식이 G20의 최종 목표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반정부 운동을 벌이다 옥중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니의 아내와 자녀를 직접 만나 위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니의 용기와 러시아의 부패에 맞서 싸운 그의 행적에 존경을 표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운 이들의 유산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나발니의 죽음과 러시아의 억압,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23일 대규모 러시아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미국이 러시아에 수백 개의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푸틴의 전쟁 기계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도 밤사이 일부 충청 이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1cm 안팎, 전북 동부에도 최고 5cm, 제주 산지로는 최고 1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 제주와 호남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 해안가로는 높은 너울이 일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9도, 대구 7도, 제주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해에만 기독교인 166명을 체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들 중 3분의 1은 성경을 배포한 혐의였는데요. 이란은 이슬람에서 기독교의 개종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이런 시도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을 배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전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